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구조 네 번째 실습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로지컬 명령어들 그리고 시프트 명령어들에 대해서 한 번씩 코딩을 해서 그 수행 결과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32비트 상수를 레지스터로 로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덧셈과 뺄셈을 배웠었지만 좀 더 복잡도가 높은 연산, 즉 곱셈과 나눗셈을 밉스 어셈블러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명령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 이러한 명령어들을 하나씩 수행해 볼 예정이고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실습을 해볼 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로지컬 명령어들입니다. AND, OR, XOR, NOR 이와 같은 어셈블러 명령어들을 우리가 직접 코딩해보고 그 결과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코드를 하나 짜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소스 1에는 S0, S1에는 이와 같은 값이 들어가 있고요. S2에는 이와 같은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것들을 요 값을 미리 메모리에 놓고 각 메모리에 일단은 초기화해 놓고 그 값들을 레지스터 S1과 레지스터 S2로 읽어 드린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연산하는 그러한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첫 번째 my word 되고요. .word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FFF는 지금 이게 F죠. 그쵸? 얘도 F고, 얘도 F고요. 얘도 F. 그러면 0, 0, 0, 0이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값은 뭔가요? 1, 2, 4, 0이죠. 그래서 4, 얘는 4, 16진수로 4. 아, 이 4가 아니네요. 얘는 1, 2, 4니까 얘는 6이겠죠. 얘는 1, 2, 4, 8이니까 10이겠죠. 10인데 16진수는 A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1, 얘는 F, 얘는 0, 얘는 뭐죠? 1, 2, 4, 8, 11이네요. 11, 그죠? 요거 11은 16진수로 B가 되겠죠? 자, 이거 7, 요거는 7이 되겠죠. 7. 그죠? 7.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첫 번째 워드를 공X. 자, 요거는 16진수를 나타낸다는 뜻이죠. 16진수 공X F F F F 0000 이렇게 첫 번째 워드를 여기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워드는 16진수 공X. 이거 16진수라는 뜻입니다. 실제 값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는 16진수로 4, 6, A, 1, F, 0, B죠. B, 0 다음에 B, 2, 그 다음에 7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의 워드를 지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로드 워드로 여기서 레지스터 S1으로 my word 1을 올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레지스터 S1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로드 워드 레지스터 S2에다가 my word 2를 넣으면
이 값이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죠? 이 값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명령어들을 이제 우리가 써볼 수가 있을 거예요. and 레지스터 S3에 해당하는 레지스터 S1과 레지스터 S2를 AND한, 로지컬 AND한 연산을 결과를 레지스터 S3에다가 넣어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S, 그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OR 명령어를 통해서 레지스터 S4에다가는 레지스터 S1과 레지스터 S2의 레지스터 S1에 있는 값과 레지스터 S1에 있는 값과 S2에 있는 값을 OR해서 그 결과를 S4에다가 넣으라는 뜻이고요. XO와 레지스터 S5, 레지스터 S1, 레지스터 S2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노화 연산 S6, 레지스터 S1, 그 다음에 레지스터 S2 이렇게 연산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하고 실제 스핌을 돌려가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 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저 랩 04죠. 이렇게 읽었어요. 그죠? 자, 읽었고요. 우리가 짠 코드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 로드 워드를 통해서 my word 1과 my word 2에 정의되어 있는, 즉 이게 my word 1이고 이게 my word 2죠. 그죠? 네, 이렇게 잘 정의되어 있네요. 이 값을 읽어서 레지스터 S1과 S2로 넣는 거죠. 자, 이게 처음 명령어가 수행되면 S1에 레지스터 S1에 my word가 첫 번째 my word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 레지스터 S2에 우리가 정의했던 my word 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AND한 연산과 OR 연산한 거, 그 다음에 XOR 연산, 이 결과들을 볼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첫 번째는 요거고요. AND한 연산, OR 연산, XOR 연산, NOR 연산이죠. 근데 요 결과가 다 어떻게 나와 있나요? 16진수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레지스터 값을 우리가 요거랑 비교해 봐야 되는데, 요 각각 값을 16진수로 바꾸거나 또는 이 결과를 2진수로 바꿔서 비교하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를.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는 레지스터 값을 2진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레지스터, 여기 메뉴에 보면 레지스터가 있는데 여기 가서 바이너리로 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요 결과 값이 S3 값, 그러니까 AND한 연산이겠죠. 그죠? 여기 AND한 연산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보면 이게 32비트가 아니고 초반에 0이 있는 것들은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0을 집어넣고 4개 자르고요. 그 다음에 4개 자르고 4비트씩 보면 요 결과와 똑같을 거예요. 자,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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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이렇게 보면 자, 0100, 0100, 0110, 0110, 1010, 0001 이렇게 나왔죠?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OR 연산한 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 S4가 이게 OR 연산한 결과거든요. 그쵸?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개씩 잘라줄게요. 딱 맞네요. 자, 112
11 여기 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1이고요. 그 다음에 0000, 그 다음에 1011, 그 다음에 0111 똑같이 나왔죠 결과가. 자, 나머지 엑소와 연산, 노와 연산도 여러분들이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었고요. 이진수로 보면 너무 커져가지고 길어져가지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여러분들은 더 좋을 거예요. 자, 로지컬 명령어에도 이미디어티 명령어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을 통해서. 두 번째로 시프트 명령어를 한번 또 실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시프트 명령어로 로지컬 시프트 명령어 두 가지와 산술 시프트 명령어 한 가지를 배웠었죠. 그래서 시프트 레프트 로지컬, 시프트 라이트 로지컬, 시프트 라이트 어리스메틱. 근데 시프트 레프트 어리스메틱이 없는 이유는 시프트 레프트 로지컬 명령어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세 개의 이 명령어를 통해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Shift Left 레지스터 T0를 레지스터 T0는 레지스터 T1을 왼쪽으로 5번 시프트 해라 라고 한번 만들어 보죠. 5번. 4번만 시프트 해볼게요. 이번엔. 왜냐면 16진수로 보기에 딱 좋아서 그래요. 4비트 시프트 하면 6이 여기로 4자리로 가고 A가 6의 자리로 가고 1이 A 자리로 가고 4비트씩 16진수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비트를 시프트 하면 16진수를 살펴볼 때 요 16진수 수준에서의 왼쪽 시프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Shift, Right, Left, 레지스터 T2는 여기는 T1으로 놓고 얘를 T0로 놓을게요. 그리고 T0를 레지스터 T0를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일단 설정을 해 볼게요. 레지스터 T0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F1, 2, 2, 3, 4, 5, 6, 7 이렇게 F1, 2, 3, 4 5, 6, 7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시프트를 통해서 값이 정말 잘 바뀌는지 우리가 확인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값을 T0에 놓고 한 번은 T0를 왼쪽으로 4번 시프트하고 한 번은 레지스터 T0를 오른쪽으로 4번 시프트 할 거예요. 그리고 시프트 라이트 어리스메틱은 굉장히 특이한 거잖아요. 왜냐면 시프트를 오른쪽으로 할 때 값이 새로 이쪽으로 들어오는 값이 어떤 값이 들어오나요? 현재 이 값의 부호값 최상위 비트에 있는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를 좀 확인을 해야겠어요. 정말 그 값이 부호값이 들어오는지 그걸 확인할 거예요. 레지스터 T3 레지스터 T0하고 4 어리스메틱과 로지컬 시프트의 차이점을 좀 보기 위해서 시프트 라이트 랩 로지컬 시프트도 한번 해보죠. 여기도 과연 이 경우에는 최상위 비트에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T4 레지스터 T0 4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게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값은 여러분들 어떤 값인가요? 우리가 기대하는 값은 레지스터 T1에 어떤 값이 들어가기를 원하냐면 요 값을 4번 왼쪽으로 시프트 했기 때문에 요 값이 어떻게 바뀌냐면 1이 F 자리로 오고 2가 1의 자리로 오고 3이 2의 자리로 오고요. 새로 이제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왼쪽으로 들어오는 값은 0이 될 거예요. 이렇게 값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 T1 이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서 이쪽으로 새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새로 들어오는 값이 뭐가 들어가나요? 0이 들어가죠. 로지컬 명령어인 경우에. 그리고 이 값은 날아가겠죠. 그죠? 이 값이 우리가 기대하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어리스메틱 시프트 좀 볼까요? 레지스터 T3에 어떤 값이 우리가 들어오기를 기대할까요? 연산 후에. 자, 라이트 시프트죠. 라이트 어리스메틱 시프트이기 때문에 최상위 비트 값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로지컬 시프트와 달리 어리스메틱 시프트에서는 1값이 들어와요. 근데 1111 4번 시프트 하니까 1111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1111은 F겠죠? 그쵸?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도 사실 이거 똑같은 거네요. 예, 여기 위에 우리가 했죠? 그러니까 똑같이 요 값이 들어올 거니까 요거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지심으로 큐티스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읽었고요. 여기 우리가 코딩했던 3개의 로지컬 시프트 명령어, 2개의 로지컬 시프트 명령어와 하나의 어리스메틱 시프트가 있네요. 자, 요거를 수행해 보도록 할까요? 짠짠짠 로드워드 하고요. 그러면 T0에는 이제 값이 올라오겠죠? 이렇게 F 1, 2, 3, 4, 5, 6, 7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레프트 시프트 4비트를 하면은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아까 우리가 기대했던 요 값이 맞죠? 예. 자, 요거를 또 이진수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진수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되면 여기 앞에 0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0000 요 4비트가 예, 라이트 시프트죠. 이게 없어진 거고 여기 요 00001이 요 1, 여기 간 건데 이 앞에 0000은 이제 프린트 할 때 보면 생략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확히 4비트 16진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 숫자씩 밀려나간 거죠.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라이트 시프트. 그죠? 라이트 시프트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됐네요. F1, 2, 3, 4, 5, 6. 그죠? F1, 2, 3, 4, 5, 6인데 우리가 기대한 값은 뭐였죠? 네. F1, 2, 3, 4, 5, 6이겠죠? 이 0은 프린트 할 때 생략이 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리스메틱 시프트 한번 해볼게요. 과연 여기 FF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짜잔, FF가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시프트 연산도 큐티스핌을 통해서 잘 돌아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요 앞에 0이 생략됐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주제예요. 이것은 32비트 상수 만들기입니다. 상수 만들기. 여러분들이 16비트 상수 만들기는 굉장히 쉬워요. 16비트 상수는 이렇게
16비트 값이 있을 때 이것을 add i 명령어를 통해서 여기 16비트 immediate 필드에다가 16비트 상수값을 그대로 넣고 목포인트 중 하나를 레지스터 제로로 주어지면 이 경우에 add i는 이 레지스터 제로에 0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0 더하기 요 16비트 상수를 하면 이 16비트 상수 값이 그대로 나오겠죠. 이 값이 레지스터 S0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와 같은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레지스터에 16비트 상수를 집어넣는 것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32비트 상수를 넣는 것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되지는 않아요. 수업에서 설명했듯이 32비트 상수를 집어넣을 때는 두 개의 명령어를 통해서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우선 LUI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수행이 되어 특정한 레지스터의 상위 비트를 LUI 명령어를 통해서 채우고요. ORI 명령어를 통해서 하위 16비트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32비트 상수를 특정한 값에다가 넣으려고 할 때 첫 번째로 16비트를 LUI 명령어를 통해서 특정한 레지스터의 상위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하위 부분은 ORI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구성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요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16진수 FEDC 8678765를 레지스터 S0에 넣는 방법은 우선 첫 번째로 상위 값을 LUI 명령어를 통해서 S0에다가 상위에다가 FEDC 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ORI 명령어를 통해서 S0의 하위 값에다가 0x8765를 넣는 거예요. 8765를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qt 스핌 가서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서 여기 있죠? 여기 FEDC가 이제 10진수로 표현하면 음수겠죠. 여기 F가 최상위 비트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거고요. S0에 FEDC가 잘 올라갔죠. LUI 명령어를 통해서 FEDC가 잘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ORI 명령을 통해서 이 ORI 명령어를 통해서 하위 16비트가 8765로 채워지는 거예요. 8765로 짠 하면 8765로 잘 채워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LUI 명령어와 ORI 명령어를 통해서 우리가 32비트 상수값을 특정한 레지스터 S0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근데 잘 보시면 이 LUI, ORI 명령어가 우리가 로드 워드 명령어 같은 거를 이제 수행하다 보면 이런 명령어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걸 잘 알 수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만약에 제가 로드 워드를 통해서 레지스터 T0에다가 값을 이제 읽어 오려고 해요. 이렇게 로드 워드 명령을 우리가 많이 쓰는 로드 명령어를 썼잖아요. 그죠? 이거를 저장하고 qt 스핌에서 읽어 올게요. 이렇게 읽어보면 여기 보면 LUI 명령어가 들어가 있죠. 그죠? LUI 명령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왜 내가 짠 로드 워드 명령어가 LUI 명령어를 사용할까?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초반에.
로드 워드를 쓰면 자꾸 LUI 명령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요 명령어 하나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명령어가 실제로 수행되는 거예요. 사실 이 로드 워드 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명령어는 의사 명령어, 가짜 명령어, 영어로는 pseudo instruction이라고 불러요. pseudo instruction. 우리가 보기 좋게 코딩을 하려고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지원하지만 실제 이 명령어가 밉스에서 수행될 때는 이와 같이 두 개의 명령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왜 이와 같은 명령어를 수행하는데 이와 같이 LUI를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실제 이제 이 로드 워드 명령어를 수행하는 건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이게 실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로드 워드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요 S 레지스터 1이 베이스 레지스터 어드레스겠죠. 베이스 어드레스 레지스터겠죠. 여기에 마이 워드의 주소 값이 들어가 있겠죠, 여러분. 오프셋이 0이니까 이 베이스 어드레스 레지스터 1에 마이 워드의 주소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마이 워드 1의 주소는 여기서 봤을 때 이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죠? 근데 보니까 32비트예요. 이 값이 주소가 32비트 주소예요. 100, 1000, 0000이 32비트거든요. 그죠? 그럼 베이스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이 32비트 값을 넣어주고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32비트 값을 레지스터 S1에 넣으려다 보니까 이 LUI 명령어를 사용한 건데 다행스럽게도 여기에 보면 하위 16비트가 다 0이기 때문에 ORI 명령어로 하위를 채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ORI 명령어만 사용해서 이 값만 넣어준 거죠. 이 값만 넣어준 거예요. 아시겠죠? 1001 이 값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값이 상위 16비트로 채워주는 거예요. 상위 16비트로 이 값이 아시겠죠? 16진수로 1001이 뭘까요? 계산기로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계산기로 자 보시면 우리는 프로그래머니까 프로그래머로 하고요. 1001 16진수로 1001을 찾아보면 10진수로 4097이라는 걸 알 수 있죠. 4097 여기 4097이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16진수로 요 주소 상위 16비트 주소가 레지스터 S1에 들어가고 레지스터 S1이 바로 베이스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마이 워드 어드레스에 하이 비트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소가 1001-0004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이 비트가 0이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로드 워드 명령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워드 하나를 더 정의해 볼게요. my word2 워드 0x fff 이렇게 써볼게요. 실제 얘의 주소는 어떻게 되죠? 0x 1001 0000 주소가 맞죠? 네, 이렇게 되고 얘의 주소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얘의 주소는 0x 1004가 되겠죠? 그죠? 자, 4 이렇게 32비트 상수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죠? 2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과연 그러면 이 로드 워드 명령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로드 워드 명령어를 보면 자,
요 경우에는 오프셋으로 처리를 했죠. 그죠? 이렇게 오프셋으로. 자, 그래 여러분들 ORI 명령어 대신에 여기 상위 16비트를 요걸로 채우고요. 하위 16비트를 오프셋은 우리가 16비트까지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프셋으로 우리가 주소를 만들게 돼요. 자, 이해하셨나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my word 3는 word 0x FFF0000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이 주소는 어떻게 될까요? 1001 000 8이 되겠죠. 그죠? 008. 그러면 이 오프셋이 8이 되어야 하겠죠. 에러가 발생했어요. 무슨 에러일까요? My word 2. label is defined for second time. 라벨이 2번 정의됐다는 얘기인가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라벨이 위에 쓴 거랑 똑같네요. 그죠? 2번 정의됐다고 했잖아요. 아까 my word 3로 바꿔야겠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변수니까. 그래서 요거를 읽어 볼게요. 자, 이제는 제대로 됐네요. 자, 이렇게 되고요. 제가 여기를 안 바꿨어요. 그죠? 3위로 바꿔줘야지 되겠죠? 다시 그리고 로드하면 여기 오프셋 8로 제대로 바뀌었죠? 주소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이스 어드레스, 요 LUI는 베이스 어드레스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명령어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코딩할 때 쉽게 쓰는 이와 같은 방식, 이와 같은 명령어는 실제로는 밉스에서 돌아가는 명령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의사 명령어, 가짜 명령어, 슈더 인스트럭션이라고 부르고 실제 밉스 명령어로는 이렇게 두 개의 명령어로 구성이 되는 거랍니다. 꼭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현이 될까요? 이것들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밉스에서 멀티플리케이션은 이 멀트와 div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멀트, 그 다음에 이 div 명령어로 우리가 곱셈과 나눗셈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멀트 명령어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멀트 명령어는 슈더 인스트럭션이 되는 거예요. 가짜 명령어예요. 요거를 부르면 실제로는 밉스에서는 요 명령어와 몇 개의 명령어의 조합으로 구성이 된답니다. 이 예제를 한번 볼까요? 이 멀티 명령어는 우리가 멀티 명령어는 더하기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레지스터 T1은 레지스터 T2와 레지스터 T3를 곱한 결과를 레지스터 T1에 넣어라. 이와 같은 명령어인데요. 수업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32비트 곱셈을 하면 결과가 64비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오버플로가 나오는데 실제 이 명령어는 실제 오버플로가 안 나오도록 이 멀티 명령어를 가지고 구현을 한 거예요. 실제 멀티 명령어는 레지스터 T2와 레지스터 T3를 하면 그 결과가 하이와 로우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 로우 값을 레지스터 T1으로 옮긴 그 명령어가 이 멀 명령어가 되는 거랍니다. 아시겠죠? div 명령어도 똑같은 그런 형식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오퍼랜드가 이렇게 두 개만 오면 그 결과가 목과 나머지가 레지스터 S0 하이와 로우로 가는데 이 몫을 가져오려면 이 로에서 가져와야 되고 나머지는 하이 레지스터에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여기 이거를 이렇게 썼다고 쳐봅시다. div 이렇게 명령어를 한다는 얘기는
이건 어떻게 바뀌냐면 이 명령은 어떤 거와 똑같은 거냐면 div register t2 register t3를 해요. 그럼 그 결과가 하이와 로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몫이 로에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로에서 값을 가져와서 T0에 T1에 넣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져오는 건 어떻게 하냐면 move from row를 가져와서 register T1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명령어는 이와 같은 명령어는 이와 같은 두 개의 명령어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얘가 하는 건 뭐라고요? 첫 번째, 이 div 명령어를 수행하면 요거를 수행하면 그 결과가 하이와 로를 간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중에서 그 몫이 로에 있으니까 몫에서 로로부터 from 로로부터 값을 가져와서 t1에 넣으라는 뜻이에요. t1에 넣어라. 이게 의미하는 것은 로 값을 레지스터 t1에 넣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명령어가 이 두 개의 명령어로 구현되고 t2와 t3를 나눠서 그 결과가 몫이 로에 있을 테니까 로의 값을 t1으로 옮겨서 이제 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주워버리고요. 첫 번째 레지스터 T1, 레지스터 T2, 레지스터 T3 요거 한번 확인해 보고요. 멀트 레지스터 T2, 레지스터 T3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레지스터에는 로드 이미디어트를 가지고 레지스터 T2에다가 2라는 값을 넣고요. 로드 이미디어트 레지스터 T3에다가 3이라는 값을 넣어볼까요? 이렇게 작은 값을 이제 넣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로드 이미디어트 즉치 값을 레지스터에 넣으라는 뜻이에요. 요 즉치 값은 여기 2가 T2에 들어가고 3가 T3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디비전도 한번 해볼게요. div 레지스터 T2 레지스터 레지스터 T3가 되겠죠? 그 다음에 div 레지스터 T1 레지스터 T2 레지스터 T3 이렇게 할게요. T2와 T3 요거를 한 6으로 볼게요. 나눠지기 쉽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세이브 하고요. 세이브 하고 스핌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핌으로 가서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우레짱 코드 넘어가서 이제 레지스터 10하고 11에다가 11에다가 값을 넣고요. 6하고 3을 집어넣고요. 자, 이 명령어 보면 10하고 11을 곱해서 9에 넣은 거잖아요. 6, 3, 18이 되겠죠? 그럼 9가 여기네요. 이렇게 예. 왜 12일까요, 여러분? 16진수라서 그런 거죠. 16진수. 이럴 때는 레지스터의 값을 10진수로 보면 더 편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멀트 명령어는 여기 보면은 로우하고 하이가 보시면 요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더라도 로우하고 하이 값이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하이는 상위의 32비트 곱셈 결과 중에 상위 32비트라고 했고요. 요 로는 곱셈 결과의 하위 32비트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곱하는 값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6하고 3이다 보니까 그냥 로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레지스터 10번하고 레지스터 11번에 엄청 큰 값을 집어넣으면 사실은
하이 값이 하이 값도 바뀌게 되겠죠. 그쵸? 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엄청 큰 값을 곱하는 거죠. 0x f 여기다가도 0x ff 1 이렇게 집어넣으면 곱셈 결과가 32비트 범위를 벗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곱셈 결과로 하이와 로우 값이 채워지겠죠. 자, 보고요. 그래서 점프해서 값을 집어넣고요. 그죠? 이제 이렇게 큰 값을 집어넣죠. 그 다음에 곱셈을 할 거예요. 곱셈을 할 거면 이제 곱셈을 하면 이 하이와 로우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하이 값이 채워졌죠. 이만큼 이게 우리가 두 수의 곱이 우리가 곱하고자 하는 두 수의 곱이 굉장히 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결과가 레지스터 9에 이 값이 들어왔는데 이 로우 값만 들어온 거예요. 그죠? 이 로우 값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곱셈의 결과가 아닌 거죠. 오히려 이 값이 더 정확한 상위 비트의 값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값인데 그게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거 반드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 멀티 명령어가 이 MUL 명령어가 이 MULT 명령어를 사용한 그 결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똑같고요. 그 다음에 디비전도 볼까요? 디비전 보면 여기 보면 하이의 몫이 나오고요. 로의 나머지 값이 나오는 거죠. 그쵸? 로의 몫이 나오고요. 하이의 리메인더. 하이 값이 나머지 값이고 LO 값이 몫이 되는 거죠. 몫이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명령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 div 명령어가 굉장히 우리가 배우지 않은 브랜치 not equal 명령어까지 사용해서 구현되었는데 이거는 우리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이와 같은 명령어가 나왔는지.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브랜치 not equal 명령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 하나씩 수행해 보면서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멀티 명령어랑 이 디비전 명령어, 곱셈이나 나눗셈 명령어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타겟 레지스터뿐만 아니라 하이 레지스터와 로우 레지스터까지도 확인을 반드시 하셔서 내가 원하는 값이 내가 곱하고자 하는 값이 어떤 특정한 범위, 값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넘지 않았는지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실습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과제는 따로 내도록 하겠습니다.